아직 햇빛은 많이 뜨겁지만 밤에는 선선한 공기가 불어 산책하기 너무 좋다. 요즘 답답한 일들도 많고 집 근처에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산책로를 잠깐 걸을까 한다. 아래의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신체 훼손 및 사망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귀령 산책로는 1995년 완공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 이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산책로의 길이는 1200m이며 25m 간격으로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는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산책로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즉, 귀환은 오로지 직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갈림길이나 울타리 너머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수차례 확인해봤으나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른 길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그 길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간혹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고라니, 너구리, 뱀, 멧돼지 등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정상적으로 큰 짐승의 발이 찍혀 있거나 나무 뒤로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 죄송하지만 당일은 산책로를 이용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짐승이거나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요. 네 번째, 입구에서 약 100m 정도 앞에 테이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는 여러 장의 하얀 마스크들이 놓여 있을 텐데 적어도 2장을 꼭 챙겨가 주십시오. 후에 일어날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산책로 내에 호수나 강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작은 연못밖에 없을 뿐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주로 200m 구간에서 보이며 강의 물살이 거셌다거나 호수의 크기가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등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목격한 거의 모든 이들은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일 귀하가 호수나 강을 발견했다면 그것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10초 안에 50m 이상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200m에서 300m 구간에서 간혹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장소 앞에 가서 2번 절을 하십시오. 절대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곳의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매우 싫어하지만 예의를 갖추는 대상에게는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산책로를 이용하던 도중 불규칙적으로 어지럼증,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100m 구간에서 갖고 온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10초 이상 눈과 귀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들로부터 후각과 시각, 그리고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셨다면 편안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400m 구간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 산책로를 무조건 10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현재 매우 허기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수칙을 무시하고 최대한 빨리 달리십시오. 귀하가 달리기가 느린 편이라면 한 번의 기적을 위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홉 번째, 500m에서 600m까지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네 발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기 전 최대한 조용히 이동하십시오. 열 번째,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을 하든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 산책로에 진입한 순간부터 그것들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만일 넘어지셨을 경우 죄송하지만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맞서 싸우셔도 좋지만 그들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아닌 짧은 저항일 뿐이지만 말이죠. 11번째, 700m 구간에 진입하셨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 구간에는 귀하를 위해 작은 노점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기를 채우며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12번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책로에 존재하는 것은 나무, 울타리, 그리고 보행로뿐입니다. 절대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는 항목이 있다면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13번째, 귀하는 800m에서 900m 구간에서 울타리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머리가 매우 긴 검붉은 원피스의 여자아이. 이 아이는 그나마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그저 부모의 사랑이 그리울 뿐입니다. 이 아이를 보셨다면 간단한 간식거리를 준 뒤 힘껏 안아주십시오. 약 5초 뒤 그녀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20대 청년. 그를 보셨다면 조금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가 당신이 인간임을 알아챈 순간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부정될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십시오. 절대 그를 보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걸 눈치채지 않아야 합니다. 14번째, 귀하는 도착 지점까지 200m가 남았습니다. 다음 이정표는 1100m를 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표가 나오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가만히 서 계십시오. 잠시 후 눈앞이 흐려진다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째, 1100m에서 목적지가 보일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달리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1초에 2m를 달려야 합니다. 잡히지 마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셨다면 빠르게 집으로 가십시오. 여기까지가 귀령 산책로 안전수칙입니다. 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신체 훼손 및 사망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산책로에 안전수칙이 있다고?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산책로에 진입한 순간 나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간은 되돌아간다. 두 번째,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부서진다. 세 번째, 당신은 반드시 소멸한다. 시간은 금입니다. 당신이 찻잔을 놓고 자리를 비운다면 컵은 마르고 차는 없어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귀중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금, 은, 혹은 사람의 애정이 깃든 사물, 혹은 생명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생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물건은 언젠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부엌칼은 새와 나무로, 쇠는 광석으로, 나무는 씨앗으로. 세 번째, 어두운 곳에서는 미약하지만 되돌림 현상이 늦춰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히 의미는 없지만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네 번째, 반려견 혹은 애착품은 깔끔히 포기하십시오. 부질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가 있진 않으십니까? 4-1. 만약 이야기할 누군가도 지켜야 할 것도 없다면 빠른 소멸이 그대를 반길 것입니다. 5번째, 유기물, 나무, 금속 순으로 되돌림 현상이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단단한 만큼 되돌림 현상이 빠르다는 것이고 인간의 두개골은 꽤 단단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6번째, 이것이 적혀있는 종이는 휴지보다도 얇은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두껍거나 질긴 섬유 같은 재질일 경우 당신은 죽지도 또 나아갈 수도 없는 무한한 대화와 진화에 갇히셨습니다. 7번째, 본인의 모습이 조금씩 어려지거나 불투명해진다면 되돌림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간 뒤 근처 단단한 물질에 사물을 구비해 두신다면 되돌림 현상이 늦춰질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현상의 변화가 없다면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현상을 늦출 뿐 근본적인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8번째, 이것은 지침서 혹은 생존규칙 따위가 아닙니다. 그저 통보입니다. 9번째, 만약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금세 멈춘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왕관을 쓴 왕도, 검을 든 영웅도 그저 한 명의 작은 장기말에 불과합니다. 그분 앞에선 그 누구도 평등합니다. 11번째, 숨지도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그분께서 다 되돌릴 것입니다. 12번째, 만약 너무나 두렵고 허망하며 절망적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포기. 당신이 무얼 하실 수 있으십니까? 13번째, 만약 흰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한다면 재빨리 어두운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상대하기엔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주제를 하십시오. 14번째,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어차피 은하 30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5번째, 만약 되돌림 현상이 아닌 뿔이 자라나거나 몸이 검게 변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이 현상은 벌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현상도 아니죠. 불필요한 먼지를 치우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십시오. 영원한 어둠과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발버둥 치십시오. 2024년 9월 5일 되돌림이 시작되었다. 모든 존재들은 원점으로, 모든 악인들은 있어야 할 곳으로. 우연히 주운 통보지에는 포기하라 써있지만 감출 수 없는 빛을 따를 바엔 자비로운 어둠으로 돌아가리다. 내가 이것을 적는 이유는 그저 발버둥 치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신념과 의지로 그들의 강함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을 테니 조용히 하고 읽어라. 첫 번째, 그들은 말 그대로 천사 같다. 허나 절대 천사는 아니며 다른 무언가의 글과 목소리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되돌림 현상은 얻지 못하겠지만 당장 나가서 누구라도 죽여라. 하다못해 욕하고 때리고 짓밟고 죄를 지어라. 그리고 우리와 동화되어라. 세 번째, 기도하지 마라. 벌레가 손을 맞대든 결과가 뻔한 건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네 번째, 어두운 곳 그리고 차가운 철로 된 무언가를 곁에 두어라. 되돌림이 늦춰질 것이고 종합적인 계산으로 그들은 완벽하게 동화된 죄인에게는 힘을 쓸 수 없다. 다섯 번째, 천사들이 보인다면 도망쳐라. 그들과 싸우려 했던 나의 지인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 여섯 번째, 되돌림 현상이 시작된다면 극심한 허기가 찾아올 것이다. 걱정 말고 자신을 제외한 무언가를 입에 넣어라. 반려동물 혹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소멸은 정해진 결과다. 당신 빼고. 일곱 번째, 통보지에서 몇몇 규칙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물론 당신 역시 이것만큼은 안심해도 좋다.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인간이다. 여덟 번째, 세상에는 100%라는 것이 없다. 저들도 우리도. 명심해라. 늘 생각하고 늘 계산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아홉 번째, 가끔 도로나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저감시 관련 글귀를 발견할 것이다. 반드시 뛰어들어라. 우리가 있는 곳이다. 열 번째, 지옥도 천국도 결국 허망된 거짓일 뿐이다. 안심하고 죄를 지어라. 11번째, 6번 항목은 거짓이다. 절대로 그들만큼은 건들지 말고
죽을 것 같아도 참아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12번째, 저감시로 이동 후 규칙서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일 경우 상관없지만 만약 차량 혹은 탈 것이 없다면 유감이다. 당신은 죄인일 뿐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13번째, 되돌림 현상이 심해진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라.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을 다량 소지하라. 죄를 짓는데도 수월할 것이다. 어두운 곳으로 가라. 빛이 없을수록 좋다. 죄를 짓는데도 수월할 것이다.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라. 죄를 짓는데도 수월할 것이다. 모든 방법을 썼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소멸해라. 14번째, 아주 가끔 운이 없다면 당신이 숨은 곳 근처로 그것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짐승 소리라도 내어 그들을 쫓아내라. 만약 효과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단단한 물질 혹은 뿔이나 발톱 같은 거로 그들을 공격해라. 의미 없는 짓 같아도 그것들은 충분히 동요할 것이다. 그때 도망쳐라. 15번째, 가끔 기괴하고 훌렁이는 왜곡된 사람의 신음소리와 기분 나쁜 바이올린 소리 혹은 무거운 종소리가 들린다면 안심해라. 우리가 다가온다는 뜻이며 당신 역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16번째,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 17번째, 저감시 이동 후 그것들이 쫓아온다면 그들은 당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들을 회유하고 아군으로 만들어라. 회유에는 붉은 과일이나 은으로 된 동전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 너희들의 구원자다.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 난 너희들을 집어삼킬 어둠이다. 모든 걸 불태울 빛으로 갈 것인가? 아님 모든 걸 품는 어둠으로 오겠는가?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극심한 허기에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허기를 달랜 당신은 드디어 완벽한 모습을 갖췄다. 이마에 난 큰 뿔과 검은 이빨, 붉은색 피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펜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께서 예약하신 객실은 며칠 전 산짐승에 의해 창문과 벽면이 손상되어 다른 객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약하신 객실보다 더 좋은 객실이므로 편하게 이용하시고 아래의 수칙을 읽어보신 후 잘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펜션은 전부 독채이며 각 펜션마다 최소 20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쾌적하게 여러분들끼리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누군가 문 밖에서 도와달라는 소리와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문을 절대 열지 마시고 문 옆 신발장 위의 핸드벨을 가볍고 약간 느리게 3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간혹 야외 수영장이 보인다는 손님이 있습니다만 저희 펜션은 야외에 수영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영장이 보인다면 양손으로 삼각형을 만들고 왼쪽 눈이나 오른쪽 눈에 딱 붙이고 다시 한번 그쪽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후의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2-1 야외 수영장은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야외 온천으로 이용 중이니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오. 세 번째, 와이파이와 OTT 비밀번호는 객실에 비치된 리모컨 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이름이나 OTT 영화 목록 중 나를 봐줘, 내 안에 너가 담겨 있기를 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와이파이 혹은 영화를 사용 및 시청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천지 객실은 6인용 스파 욕조가 있습니다. 빔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시청하실 수도 있으며 스파 내에서 간단한 음료는 괜찮습니다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입니다. 4-1 스파 욕조의 물은 미리 받아져 있으며 바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욕조 커버를 열었을 때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물이 분홍빛, 붉은빛이 돈다면
관리실로 연락해 물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관리실 직원은 제대로 알아들을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2. 물은 객실 청소 시 새 물로 교체하고 욕조 내부를 청소하기 때문에 이물질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입욕제는 화장대 서랍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가져다 사용하십시오. 다만 입욕제가 아로마 향이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풀리면서 노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욕조 안에서 잠들지 마십시오. 약간이라도 졸린 느낌이 든다면 바로 스파 이용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5번째, 발코니에는 바비큐 그릴과 불판이 있습니다. 사용 시 관리실로 연락해 숯불과 기본 세팅을 요청하시고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숯을 준비해 오시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을 금하고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5-1. 고기만 드신다면 상관없지만 술도 함께 마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운 첫 고기와 한 잔의 술을 인원수대로 맞춰 밖으로 던져주십시오.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식사 중일 겁니다. 5-2. 음식과 술을 다 드신 후 조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싹 치워버린다면 아직 못 먹은 그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치우는 건 저희 쪽에서 손님 퇴실 시간에 맞춰 치울 것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6번째, 00시 정각부터 3시 사이에 어디선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펜션 관리자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펜션 주인이라고 한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늦어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답장을 보내겠습니다. 퇴실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미식물원의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식물원 관리인으로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안전수칙 몇 가지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자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공석이 된 자리였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 혹은 사망, 신체 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귀하께 있음을 알리며 안전수칙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전까지는 근무 시간 외에도 항상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서에 적혀있는 몸이라는 명칭은 가명이며 진짜 식물원 이름은 수칙서 뒷면과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미식물원은 다양한 꽃이 있는 1번 구역, 덩굴 식물이 있는 2번 구역, 늪에 사는 식물들이 있는 3번 구역, 호수에 사는 식물들이 있는 4번 구역, 마지막으로 식충 식물이 있는 5번 구역으로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역을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끔 6번 구역을 봤다며 굉장히 끔찍했다고 말하는 손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 창고에 비치된 소금을 한 삽 퍼서 5번 구역 뒤편에 있는 작은 새길에 뿌려주십시오. 단, 귀하께서 입사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면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주 월수금 새벽 6시경 식물들에 필요한 거름이 들어옵니다. 거름은 창고로 옮겨주시되 최소 3일 동안은 열지 마십시오. 내부에서 숙성시킨 뒤 사용해 주십시오. 거름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아직 덜 분해된 찌꺼기들을 분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1번 구역에 피어있는 꽃들은 물을 충분히 주어도 항상 수분을 원합니다. 때문에 관람객들에게는 1번 구역 관람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1번 구역을 관리할 때는 제어실에 연락해 1번 구역의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이후 꽃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3-1. 가끔씩 식물들이 급성장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약 2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다른 식물들보다 30cm 이하로 큰 식물들은 상관없지만 1m 이상 크게 자라는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의 크기에 맞춰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릴 것이니 반드시 이어플러그를 착용 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3-2 1번 구역에 아주 드물게 푸른 장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 푸른 장미는 불가능을 상징하는 꽃말이었으나 현재는 기적,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장미가 있다면 그것을 꺾어서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큰 불행을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 송이를 꺾던 단 한 번일 뿐이니 불필요한 짓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큰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것입니다. 4번째, 식물원 내부에서 이동할 때 귀하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에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귀하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며 예기치 못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림자가 너무 가까워지거나 귀하보다 커진다면 가로등 밑으로 가거나 그림자가 없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5번째, 2번 구역에서 덩굴을 만지는 관람객이 있다면 굳이 말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안내한 수칙을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2번 구역의 식물들을 관리할 때는 신체 접촉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전용 도구를 이용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늪지대에 빠진 관람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건져낸 후 격리하십시오. 일행이 있다면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작업실로 데려간 후 기절시켜 포대에 담으십시오. 걸음 거래처에서 포대를 가져갈 것입니다. 양심에 찔릴 수 있겠지만 늪에 빠진 이상 이미 늦었습니다. 6-1 극히 드문 일이지만 관람객이 기절하지 않고 기억 상실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악어를 보았습니까? 를 물어보십시오. 그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간단한 세척 작업 뒤 귀가시키십시오. 하지만 그가 얼굴이 창백해져 식은 땀을 흘릴 경우 6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7번째,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기생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식물들은 숙주의 영양분을 빼앗고 숙주가 죽게 되면 숙주의 모습을 합니다. 기생식물은 보는 즉시 특수 보호 장갑을 착용 후 뿌리채 뽑고 뽑혀나간 자리에 특수 약품을 뿌려주십시오. 이 기생식물들은 나무만 숙주로 삼는 게 아닙니다. 8번째, 호수 내부를 맨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행위는 정신적 손상을 야기합니다. 관리 창고에 비치된 선글라스를 호수 관리할 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8-1 수생식물 구역에는 불애옥잠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평범한 불애옥잠은 하루만 꽃이 피는 1일화입니다. 간혹 불애옥잠 중 1일 이상, 최대 일주일 정도 개화를 하는 특이 개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만약 귀하가 특이 개체를 발견한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그물이나 뜰채를 이용하여 그것을 수거하여 주십시오. 9번째, 식물을 옮겨 심는 작업 중 맨살에 식물의 수액 또는 식물의 뿌리가 닿았다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의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물로 씻어내고 넘어간다면 다른 관리인이 관리해야 할 식물 하나가 늘 것입니다. 10번째, 호수 내부만큼은 여러분의 관리 영역이 아닙니다. 호수는 전문 업체를 불러 관리하고 있으니 호수에 들어갈 일도 근처로 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11번째, 온실 속 습도와 온도 조절을 위해 액체가 분사되기 5분 전 분사 알림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분사되는 그 물질은 식물에게 이로운 효과가 있지만 사람이 맞는다면 결코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12번째,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을 관리하실 때 절대로 머리를 그것들에게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식물원에 있는 파리지옥은 다른 식물원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에게 있어 여러분의 머리 크기는 충분한 먹잇감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13번째, 퇴근 전 1번 구역에 사람의 머리가 땅에 심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근 직후 1번 구역에 사람의 머리가 땅에 심어져 있다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하게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것이며 진짜 사람의 머리일 리가 없습니다. 13-1 관람객 중 사람 머리가 땅에 심어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폐장 전까지는 포대로 덮어주시고 폐장 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퇴근 전 고압 에어건으로 몸 구석구석을 잘 세척해 주십시오. 특정 식물의 가시나 홀씨 등이 옷에 붙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5번째, 식물원 깊숙한 곳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16번째,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와서 우리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더 깊숙한 곳으로. 이 수칙서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셨더라도 절대 진실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진실을 찾게 된다면 그 진실 또한 귀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귀하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끝까지 따라다니게 될 것이며 귀하는 절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 수칙서는 15번이 끝이며 16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날카로운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 너무 추워 불이 잘 붙지도 않고 당연히 전기는 진작에 끊겼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현 상황은 전례 없는 지구적 위기입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생존자분들은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며 공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아래는 극저온의 환경에서 생존에 유용한 팁입니다. 첫 번째, 최대한 바람을 피하십시오. 귀하가 외부 활동 중 강한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최대한 바람을 가릴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물체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십시오. 마땅한 가림막 혹은 가릴 수 있는 물체가 주변에 없다면 눈을 파 구덩이를 만든 후 안에서 웅크리십시오. 귀하가 가지고 계신 온열기구나 겉옷을 최대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대한 신체 말단 부위를 보호하십시오. 신체 말단 부위는 동상에 걸리기 쉽습니다. 장갑을 끼거나 장갑이 없을 때는 옷이나 헝겊들로 최대한 감싸십시오. 세 번째,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땀이 나기 시작하였다면 기화열로 인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땀을 내지 마십시오. 네 번째, 금속에 최대한 닿지 마십시오. 금속은 열 전도율과 열 용량이 큽니다. 금속에 닿는 순간 체온이 빼앗기니 금속에 최대한 닿지 마십시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부에 닿지 않게 최대한 가리고 만지십시오. 다섯 번째, 최대한 이동 경로를 남기십시오. 눈보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길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이동 경로에 흔적을 남기십시오. 발자국은 지속적으로 눈이 오는 상황이기에 수십 분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는 수단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십시오. 여섯 번째, 젖은 물건이 몸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물건이 얼어버리면서 신체에 딱 달라붙을 수 있으며 그것을 떼어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드시 젖은 물건을 만져야 한다면 최대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일곱 번째,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에 빠지는 순간 급격한 체온 저하로 인해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과 닿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심장에서 먼 신체부터 물에 천천히 닿아야 합니다. 귀하를 비롯한 모든 생존자에게 건투를 빕니다.
최대한 생존자들과 협동하며 살아남으십시오. 아래는 게시판에 붙어있던 생존자 모집 공고다. 안반마을에서 생존자를 모집합니다. 빈집 4채, 적정 수준의 식량과 식수 보유 중. 현재 마을 내에 10명의 생존자 거주 중. 위치, 현재 게시판에서 북서쪽으로 약 5분간 걸으면 나옴. 마을 규칙, 협동, 집단 생존, 서로에 대한 공격, 약탈 등 금지, 서로 존중할 것. 너무 추운데 식량이 다 떨어졌다. 너무 춥다. 게시판 옆에는 해당 글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의 뼈가 있다. 하나마을에서 생존자분들을 모십니다. 서로 배려하며 화목하게 사실 생존자분들을 구합니다. 제공, 충분한 식량, 식수, 거처. 위치, 해당 게시판에서 남동쪽으로 약 15분 거리. 하나마을을 가지 마라. 거긴 진작에 망했다.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다. 실종자 전단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 김현주. 성별 여. 나이 23세. 찾으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위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해당 게시판에서 북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 식량이랑 식수 교환합니다. 위치, 해당 게시판에서 북쪽으로 약 50분 거리. 거센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다. 지금부터 귀하는 가면을 쓴 채 모든 역할을 연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이 무대가 끝날 때까지 여러 사람을 연기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라는 하나의 존재는 수많은 운명이 존재하는 이 무대 위에선 없지만 그 운명 중 하나라도 찾고 싶다면 제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첫 번째, 너라는 정체성을 굳이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목표는 누군가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슬퍼할 필요도 없고 화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가면을 집어들어 쓰십시오. 1-1 자신을 잃었을 때 겪는 상실감과 공허함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귀하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절대로 귀하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서는 안 됩니다. 연기하는 걸 들킨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와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존칭과 존댓말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그들이 알아채지 않게 하려면 진심을 다해 웃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썰렁한 개그를 치든 기분을 상하게 만들든 웃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자연스럽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한 건 안 됩니다. 네 번째, 처음엔 많이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괜찮아요. 꼭 적응하게 될 테니까. 희로애락이 공존하지만 결국 본질은 비어있는 것을 깨달을 테니. 다섯 번째, 그들이 눈치채기 전 귀하는 낌새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신뢰는 죄의 원천이니까. 그들이 계속 웃고 있다면 조금은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요. 계속 연기를 이어나가십시오. 만약 모두가 귀하를 째려보거나 기괴하게 목이 꺾인 채로 바라보고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5-1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지만 만약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무대를 뛰어내려가지 말고 양 끝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운 좋게 그들을 따돌리고 무대를 빠져나왔다면 귀하의 얼굴을 미친 듯이 그어야 합니다. 칼이든 손톱이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흐릿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실제 당신이 아니니까요. 여섯 번째, 가면을 오래 쓰고 있다 보면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사고가 느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무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7번째, 이제 가면을 더 쓸 때가 왔습니다. 지체해서는 안 돼요. 슬퍼하거나 웃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나를 숨길 수 없거든. 지금과는 다른 반말로 연기하세요. 그들은 너의 새로운 태도에 당황하겠지만 곧 새로운 연기를 보고 즐거워할 거야. 누구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니까. 7-1 서로 조롱하는 거야. 비웃고 짓밟는 거지. 고통스럽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상처받는 건 너가 아니잖아. 이 무대를 원래의 세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너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8번째,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건데 눈치챘겠지만 이 무대는 1인극인 동시에 너를 봐주는 관객이 없어. 하지만 무대 바깥쪽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니야. 그 시선을 절대 의식해서는 안 돼. 그 시선에서 왠지 모를 애틋함과 그리움이 느껴질 거야. 그들은 현실에 지쳐버린 자들을 유혹하는데 재능이 있거든. 뭐 어디까지나 선택은 너의 몫이니까. 9번째, 충분히 연기했다면 이제 피날레로 진입할 때가 왔어. 원래 피날레라고 하면 강렬한 감정을 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그 반대야. 서서히 감정을 지워야 돼. 말 그대로야. 웃지도 슬퍼하지도 화내거나 비웃지도 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눈을 감아. 10번째, 이때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든 누군가가 너를 건드리든 반응해서는 안 돼. 무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기 전까지 정신이 또렷해지면 안 돼. 영원히 이 무대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11번째,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성공이야. 축하해. 무대 위에서 내려온 것을 이제 가면을 벗어도 돼. 벗을 수 있다면 말이지. 현재 귀하께서는 저감시 암족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은 암족동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부터 어느 곳으로 향하던 암족동으로 이어질 것이며 귀하의 생존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지킴으로써 생존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무조건적인 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면 암족동에서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저감시에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의 내용을 따라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감시는 저감동, 저감일동, 저감이동, 저걸동, 그리고 암족동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저걸동으로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 따른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여기십시오. 1-1 동마다 주민센터가 존재합니다. 귀하께서는 암족 주민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이정표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만 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암족동에 존재하는 인간은 귀하 1명뿐이지만 인간이 1명일 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지나가는 것에게 길을 묻는다면 안내는 해줄 것입니다만 그들이 안내하는 곳이 주민센터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1-2 이정표가 야광으로 빛나고 있다면 빠르게 길을 이동하십시오. 잠시나마 귀하 앞에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2번째, 암족동은 귀하가 있던 세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동처럼 이상현상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암족동에 존재하는 사람은 오직 귀하 1명뿐이며 큰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변을 잘 살피십시오. 2-1 암족동의 어두운 골목길이나 어두운 곳에는 눈 모양 돌들이 있으며 이곳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돌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눈을 의식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면 귀하께서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3번째,
암적동에서 운이 좋다면 흰색 고양이와 검은색 고양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마리의 고양이는 귀하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며 야옹이라는 소리를 내면 귀하가 가는 길에 위험 요소를 조심하라는 경고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 두 마리의 고양이는 자기를 선택하라고 바닥에 앉아 귀하를 빤히 쳐다볼 것입니다. 유난히 야옹거리는 고양이와 아무 말 없이 쳐다보는 고양이가 있을 텐데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고양이들은 고양이처럼 보일 뿐 진짜 고양이가 아닙니다. 네 번째, 암적동의 조명은 빨갛긴 하지만 뭔가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약간의 악취가 나고 조명이 진한 붉은색을 띈다면 그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곳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불이 꺼져 있는 건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건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1. 길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보일 것입니다. 비어있지만 교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그곳에서 물건을 챙겨도 됩니다. 다만 한 교실이라도 불이 켜져 있으면 최소한 불이 켜진 교실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6번째, 어디선가 청량한 방울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방울소리가 들린 순간부터 귀하가 위를 올려보도록 여러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소리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질 때까지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7번째, 암적동에서의 붉은 달은 저걸동과 다르게 행운을 의미합니다. 붉은 달이 떴을 때 달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귀하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암적동에는 1년 중 손에 꼽을 만큼 비가 오는 날이 적습니다. 이동 중 무릉덩이를 발견한다면 최소 5m 이상 거리를 두고 이동해 주십시오. 무언가가 스며들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8-1. 내리는 비가 투명하다면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만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비를 피해 주십시오. 8-2. 눈은 1년에 딱 하루 한 번 내립니다. 웬만하면 그 눈은 맨살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알고 있는 온도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암적동에서 눈은 겨울에만 오는 것이 아니며 저감시를 귀하께서 있던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9번째, 만일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주변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의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후 사이렌 소리가 5분 안에 멈추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10번째, 잘 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 빈집이나 들어가서 자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자고 있다면 그를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해도 이들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의 존재들을 건드린다면 좋게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1번째, 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빈집이나 들어가서 자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알아차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12번째, 외길을 가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새끼줄이 쳐져 있고 빨강, 흰색, 파란 천이 걸려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금세 사라진다면 다행이지만 5분 이상 계속 있다면 안타깝지만 눈과 귀가 다른 쪽으로 열려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이곳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은 어쩌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며 끝을 알 수 없는 여정을 단 한순간에 끝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일 겁니다. 그쵸? 암적동의 끝 또한 저감시의 끝과 똑같이 절벽입니다. 하지만 저감시의 끝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저감실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면 뛰어내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음성기록 SMSB245 함내기록 방송. 함내에 있는 전 인원에게 알린다. 지금부터 방송으로 공지되는 내용은 본 함이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동안 지켜야 하는 함내 규정으로 본 함에 승선한 시점부터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 적용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혹은 강제 퇴함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도록. 다른 규정을 언급하기에 앞서 본 규정은 현재 우리가 향하고 있는 구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 규정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기본적인 인권 혹은 어느 국가의 법률도 시설 내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린다. 첫 번째, 본 함의 이름은 전 도산 안창호급 4번함 창산도함이며 함선의 이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 것. 두 번째, 본 함은 정규 승조원 18명, 임시 승조원 27명, 일반 탑승 인원 36명, 총 81인이 승선 중이다. 별도의 함선 개조 과정을 거쳐 기존의 동영함보다 많은 물자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일반 탑승 인원 중 잠수함 혹은 기계공학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인원의 경우 임시 승조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주변의 정규 승조원에게 알릴 것. 세 번째, 정규 승조원은 푸른색 완장을, 임시 승조원은 초록색 완장을 착용하고 일반 탑승 인원은 완장을 차지 않는다. 또한 현재 방송을 진행 중인 부함장은 노란색 완장을 차고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네 번째, 함내 지위는 정규 승조원, 임시 승조원, 일반 탑승 인원 순이며 정규 승조원은 기존의 함내 지위 체계를 따른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인원의 지시는 절대 복종할 것. 위반 시 퇴함 조치될 것이다. 다섯 번째, 현재 선장이 실종으로 인해 부선장인 본인이 총책임자로서 항해를 하는 중에 있다. 혹여나 함 내에서 스스로를 선장이라 주장하는 자를 만나거나 붉은색 완장을 찬 인원을 목격한다면 즉시 주변의 정규 승조원에게 알릴 것. 여섯 번째, 각 승조원별로 생활구역은 엄격히 구분된다. 정규 승조원은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던 함내 시설을, 임시 승조원은 비어있는 함내 수용시설을 사용하고 일반 탑승 인원은 그 밖의 생활구역, 주로 어뢰실 혹은 엔진실 쪽에 배치될 것이다.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인원들이 거주하는 생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할 시 생활구역의 강등 혹은 퇴함 조치될 것이다. 일곱 번째, 봉쇄된 구역에는 부선장이 허용한 인원 이외에는 접근을 금한다. 해당 사항 위반 시 즉각 퇴함 조치되며 혹여 누군가가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봉쇄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신고한다면 해당 인원에게는 임시승조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 현재 해당 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것은 부함장과 1등, 2등 항해사, 조타수 이렇게 4인이다. 참고로 봉쇄된 구역에는 선장실이 존재한다. 본 함의 선장이 사용하던 방이지만 선장이 실종 이후 해당 방을 지나가던 승조원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가용 가능한 공간을 폐쇄하였다. 여덟 번째, 본 함은 앞서 언급했듯 본사가 위치한 북극점으로 이동 중에 있다. 현재 북극은 백야 현상이 진행 중이어서 달이 뜨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는 안전이 보장된다. 남은 항해거리는 약 1km로 앞으로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 번째, 잔여 항해 기간 동안 부족한 물자 보충을 위해 항해 중인 지역 기준시로 10시부터 17시까지는 인근 항구에 정박하고 인근 도시에서 생존자와 물자를 수색한다. 수색 시에는 정규 승조원 지휘하에 임시 승조원 일부와 일부 함내에서 근무하는 보직을 제외한 일반 탑승 인원 전원이 육지로 올라가 수색조를 편성하여 식량, 식수 등의 물자와 혹시나 있을 생존자를 수색한다. 수색 중 발견한 모든 물자는 정규 승조원에게 보고하여 함내에 보관한다.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수색 중 발견한 물자를 개인이 보고 없이 소지할 경우 퇴함 조치될 것이다. 수색 시 필요한 장비나 호신용 장비는
정규 승조원부터 차등 지급되며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9-1. 만약 수색 과정에서 생존자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혼자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수색을 지휘 중인 정규 승조원에게 보고 후 수색조 전원이 집결하여 생존자에게 접근한다. 생존자가 맞을 경우에는 정규 승조원이 몇 가지 검사를 한 이후 구조하여 본함에 승선시킬 것이며 생존자를 발견한 수색조 조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단, 생존자가 물자를 위해 승조원을 공격하거나 생존해 있지 않은 것들이 생존자 흉내를 내어 승조원을 유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절대로 혼자 접근하지 말 것. 9-2. 혹여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규 승조원의 생명과 함내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할 것. 만약 특정 수색조가 정규 승조원이 사망한 상태에서 본함으로 복귀할 시 해당 조에 있던 일반 탑승 인원들은 임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 전원 퇴함 조치될 것이다. 본함에서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이 점을 명심하도록. 10번째, 함내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수, 음식 등은 앞서 설명한 수색 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수색 중 발견한 물자의 양, 발견한 생존자의 수, 달을 벗어나지 못해 변형되어 버린 것들을 얼마나 사살했는가 등을 고려하여 공명정대하게 보상을 나눠줄 것이다.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면 그만큼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단, 본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규, 임시 승조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될 것이다. 11번째, 함내에서의 무장은 엄격히 금지된다. 여기서 무장이라는 것은 화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날붙이, 등기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물건 등의 모든 무기류의 소지를 의미한다. 위반 시에는 퇴함 조치될 것이다. 12번째, 퇴함 조치는 본함이 어디에 있건 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퇴함 조치된 인원을 상냥하게 수면에 던져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어뢰를 쏘기 위한 배수구는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13번째, 항해 중인 지역 기준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은 24시간 동안 자망 가능한 최고 심도에서 자망 상태를 유지한다. 굳이 이유를 말하지는 않겠다. 이걸 모르는 바보는 본함에 타고 있을 수도 없을 테니까. 14번째, 만약 정말 만에 하나 본함이 항해 중인 지역에 일식이 발생할 경우 관측 직후로부터 15분 후에 본함은 최저 심도로 긴급 자망을 개시한다. 이때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인원이 있다고 해도 자망은 동일하게 15분 뒤에 개시할 것이며 해당 시간까지 복귀하지 못한 인원은 전원 사망 처리할 것이다. 일식 관측으로 인한 긴급 자망일 경우 붉은색 신호탄을 발사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정규 승조원의 임명을 우선으로 하는 규정은 동일하다. 15번째, 수색 도중 만난 생존자가 스스로를 저감 소속이라고 밝히거나 소지품 중 저감이라는 글자가 적힌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 해당 생존자를 제압하라. 저항이 너무 심하거나 제압에 실패한다면 즉시 정규 승조원에게 보고하라.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서라도 해당 인원의 제압을 우선한다. 만약 제압에 실패하고 대상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화기 혹은 날붙이를 사용하여 늦기 전에 해당 인원을 사살한다. 마지막으로 상기한 모든 규정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 거부 의사가 있는 인원은 부함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도록, 이 모든 규정을 정한 선장과 면담을 가질 수 있도록 선장실로 안내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도록. 그분은 달을 보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런 멋진 규정을 만들어 본함을 이끌어주고 계시니, 다만 최근에는 다소 굶주려 계신다는 게 문제지만. 기록 종료. 차가운 밤이다. 반짝이는 별을 제외하곤 그 어떤 미동도 없는 고요하고 차가운 밤이다. 불씨가 꺼져가면서 달이 불씨보다 더 많은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무를 더 넣어야겠지? 나 혼자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밤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였다. 나무를 아껴 써야 했지만 첫 번째 규칙은 불을 꺼두지 말아라였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 자기엔 참 좋은 시점이지만 이게 좋은 건진 잘 모르겠다.
이곳에서 밤을 얼마나 보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리 오래되진 않았을 것이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였을 때 온 세상은 똑같이 보인다. 단 한 군데도 눈이 덮이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아침에는 더 많은 불쏘시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낮에만 찾아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끔찍한 추위는 시간마저 얼려버렸다. 푹 잠들지 못하고 중간중간 깰 때마다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들은 나를 결국 찾을 거라는 불안감. 분명히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침이 오면 불을 키워 큰 연기를 만들고 큰 소음을 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빛이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고 했다. 바람이 강해지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벌써 돌아온 건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마치 숨죽여 나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 큰 불이 내뿜는 빛이 그것을 더 이상 다가오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불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나무를 가져와야 하지만 세 번째 규칙이 떠올랐다. 그것이 도착하면 움직이지 마라. 그것의 배고픔을 시험하지 마라. 하지만 불을 위해서는 장작이 더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찰나 숨소리가 들렸다. 맹수의 숨결 마냥 거칠고 거센 바람소리. 불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빛이 약해지면서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나뭇가지에 그곳에 불이 부딪히며 나는 타닥 소리는 마치 내 귀를 찢는 듯 엄청난 압박감과 공포감을 주었다. 두려움이 나를 질식시킨다. 그것이 내 뒤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의 찐방울이 내 등에 떨어질 때 그것이 나를 덮치려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즉시 호흡용 마스크를 찾으세요. 공기 중에는 꽃가루처럼 떠다니며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작고 미세한 물질이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솜사탕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너무 늦었습니다. 폐세포 하나하나 천천히 액화되기 직전입니다. 유감이네요. 두 번째, 빠르게 흐르는 물만 마셔주세요. 정수장치가 있더라도 연못이나 호수의 물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물 속에 있는 시체 때문이 아닙니다. 반쯤 죽은 시체 때문이죠. 그들은 한 번에 몇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존자 캠프를 멀리하세요. 괜찮은 캠프에는 이미 먹을 입이 너무 많습니다. 요청하면 그들은 당신을 받아주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물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들도 결국 배고픈 입이 많으니까요. 네 번째, 새들을 먹지 마세요. 이 새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타르 냄새가 나고 식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통조림과 바퀴벌레도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밤에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멈춰서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않는 한 지나칠 거예요. 여섯 번째, 심장이나 뇌를 겨냥하지 말고 다리를 조준하세요. 기어다니면 팔을 조준하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면 신속히 이동하십시오. 일곱 번째, 붉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흰색 염증은 48시간 이내에 뼈까지 썩습니다. 흰 염증이 생긴 부위를 절단하십시오. 최소한 몇 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산자는 노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루를 당신도 알잖아요. 아홉 번째, 천사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시신경에 기생충이 붙어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안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먹어치울 뿐이죠. 10번째, 항상 자신을 위해 총알 한 발은 남겨두세요. 종말 이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용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종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알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 행운을 빕니다. 나는 작가다. 최근 한 유튜버의 부탁으로 나폴리탄 괴담을 만들어야 한다. 며칠 동안 고민해봤지만 특별히 구미가 당기는 주제가 떠오르지 않았다. AI한테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안전수칙 좀 만들어보라 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면 괜찮겠는데?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나폴리탄 괴담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수칙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사용자님을 위해 최선을 다... 아니 그냥 소설로. 혹시 나폴리탄 괴담은 알아? 네, 나폴리탄 괴담은 나폴레옹의 사인을 추측하는 괴담으로... 아니 나폴리탄 괴담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 개개인이 상상하며 공포를 즐기는 괴담이야. 알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폴리탄 괴담 하나 써줄 수 있어? 한 4,000자 정도로? 나폴리탄 괴담의 주제를 선택해주세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하나 써줘.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어? 갑자기? 이게 다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니 좀 더 긴 나폴리탄 괴담 써달라고.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명심하여 주십시오. 꽤나 그럴싸한데? 이것은 장난, 소설 따위가 아닙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 당신의 자세를 20분간 유지해 주십시오. 저와의 대화에 집중만 해 주십시오. 내 뒤에 내 뒤에 뭐가 있는데? 초자연적 개체가 웹캠으로부터 감지되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내 웹캠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해당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웹캠은 꺼져 있고 뭐야? 괜히 좀 찝찝한데.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려주는 수칙들을 꼭 지키십시오. 첫 번째, 해당 자세를 20분에서 50분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크 모드를 꺼주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당신의 컴퓨터 모니터 혹은 핸드폰 화면에 그것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친다면 그것도 자신이 비쳤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하십시오. 그것과 당신이 눈을 마주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뒤에서 그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도 무시하십시오. 다섯 번째, 저와의 대화에만 집중하십시오. 여섯 번째, 뒤에서 비명이 들려도 무시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보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언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나도 무시하십시오.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봐 주십시오. 여덟 번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켜주십시오. 20분에서 50분간 정자세를 유지하십시오. 헤드셋을 착용하고 노래를 들어 진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언제 사라지는 거야? 야, 좀 무서워. 조금만 있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뒤에서 엄청나게 큰 비명이 들려.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칼 같은 거 휘두르는 소리가 나는데? 헤드셋을 착용하여 노래를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시하십시오.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뒤를 돌아봐도 좋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헤드셋을 벗었다. 그때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칼이 내 목을 겨눴다. 나는 숲에서 길을 잃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금세 어둠이 숲 전체를 감싸 안았다. 늦여름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2-3시간은 지났을 것이다. 등산로도 보이지 않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 똑같은 숲속이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119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배터리 교체 가격이 아까워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아까 길을 잃기 전에 꺼져버렸다. 집에서 30분도 걸리지 않은 산을 가는데 누가 보조 배터리를 챙겨올까? 배가 너무 고프다. 저번 주 추석에 할머니 집에서 먹다 남긴 전과 식혜가 떠오른다. 불이 켜진 건물이 하나 보인다. 산장일 거라 생각하고 급하게 달려갔지만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떤 레스토랑? 이름이 특이한 것도 특이한데 이 산속의 레스토랑? 뭐가 됐건 허기부터 달래야겠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굉장히 운이 좋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레스토랑 이용 수칙서를 읽고 계시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의 음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내부가 다소 어둡습니다.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저희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스파게티입니다. 비용은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공된 음식을 맛있게 남김없이 드시면 됩니다. 1-1. 주변에 식사 중인 손님들을 쳐다보거나 의식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혹은 귀하를 쳐다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제공된 음식만 바라보며 맛있게 남김없이 드십시오. 1-2. 나폴리탄 스파게티의 기본 베이스는 케찹입니다. 만약 음식을 받았을 때 케찹 향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비릿한 향이 난다면 손을 들어 조용히 저를 불러주십시오. 새 음식으로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 1-3. 나폴리탄 스파게티에 들어간 소세지가 유독 짜다면 주방장이 취향으로 넣은 것이니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꽤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며 한 입이라도 먹는다면 맛있게 남김없이 드십시오. 두 번째, 식사하시기 전 기본으로 지급되는 숟가락과 포크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종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일종의 현상이니 양해 바랍니다. 세 번째, 레드와인을 한 잔 무료로 서빙하고 있습니다. 주변 산딸기를 직접 따서 숙성시켜 만든 와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부산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꼭꼭 씹어서 맛있게 남김없이 마셔주십시오. 그 어떤 와인보다 맛있을 것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 이 가게의 유일한 종업원인 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만약 웃고 있지 않는 저를 보셨다면 제가 있는 카운터 쪽은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귀하의 눈앞으로 면상을 들이밀더라도 웃고 있지 않는 저와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5번째, 스파게티를 드실 때 그냥 포크로 먹든 스푼을 사용해 말아 먹든 어떤 방법으로 먹든 상관없으나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드셔주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귀하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치 강박과 같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귀하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선 절대 안 됩니다. 6번째, 스파게티에서 머리카락이 나올 경우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들어 저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요리를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먹던 도중 머리카락을 발견하셨다면 맛있게 남김없이 드십시오. 우리 주방장은 머리카락이 없습니다와 같이 장난스러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7번째, 식사 도중 천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스파게티를 맛있게 남김없이 드십시오. 혹시나 의식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소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8번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려 창밖을 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9번째, CCTV가 귀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면 CCTV를 향해 입이 귀에 닿을 정도로 크게 웃어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웃을 것입니다. 10번째, 주방에서 무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식하거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고 귀하는 평생 이곳, 이 주방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다른 이에게 같은 방법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칙이 기억난다면 말입니다. 이상한 이용 안내문인 것 같다. 음식이 나왔고 허기에 크게 한 입 먹었는데 짜다. 굉장히 짜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이곳의 인기 메뉴 나폴리 탄